사실은 내용이 없었어요. 그 한겨레 기사 제목이 딱 맞는 거예요. 내용이 없었어요. 내용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기를 원희룡은 그거 보고 충격 먹었다. 뭐 박지원 의원도 사실 그런 비슷한 뉘앙스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떤 울분에 차서 뭔가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팩트가 없는 이야기 알고 보면 팩트도 없는 이야기 심한 경우는 일본의 주장같이 느껴지는 주장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충격을 먹었다.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갔어요. 제 말은 고 기자회견이 워낙 유명했잖아요. 윤미향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전에 그 보도나 이런 것들을 못 보고 그 처음 봤겠죠. 처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보다 뭘 더 나가신 게 없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뭐 한 푼도 지원받은 게 없다는 뉘앙스로 비리가 있던 개연성 이야기하고 뭐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윤미향이 먼저 알았을 거라는 뉘앙식으로 의혹만 던지셨다가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되는 의혹 안 되는 의혹 다 끌어와가지고 보도를 했더니 다시 기자회견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저렇게 많은 비리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자가발전도 이런 자가발전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론과 주고받기 핑퐁 그 얘기 하시는 건데 저는 그냥 한겨레 신문 제목이 그런 거였잖아요. 네. 새로운 게 없다. 네. 네,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건 없고 그냥 분노를 표출한 거다. 네. 뭐 그 정도였던 거 거기서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 최민희 의원께서 오늘 실감 내내 오르락내리락 하셨던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 정치인들 중에 네. 윤미향 당선자를 공개적으로 대놓고 실드치는 최초의 사례예요.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지켜보자 정도지 언론적인 이야기인 거지. 그것도 사실 힘들겠죠. 언론이 막 무슨 밀물처럼 막 덤비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일종의 실드였다고는 저는 봐요. 저는 팩트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제 입장은 뭐냐면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 당선인이에요. 네. 진짜 국회의원 귀한 존재거든요. 4년 동안 300명 뽑아요. 서울대가 1년마다 2,000명 뽑지 않습니까? 2,000여 명? 그런데 막 그렇게 경쟁이 센데 4년에 300명을 뽑으니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네. 대통령은 5년에 1명 뽑아요. 더 귀한 존재죠. 근데 이렇게 공인에 대해서 적어도 사퇴 요구를 하려면 저는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퇴 요구를 하려면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팩트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사퇴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댓글창 한번 보니까 와 여기 실화냐라고 아마 저쪽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댓글 하나 달았던데 이게 문제예요. 언론이 의혹 제기를 하면 그 의혹이 사실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윤미향은 범죄자일 거예요. 지금 이런 댓글 다는 저런 모질이들한테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밝혀진 팩트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팩트 체크 해야 된다는 거고 네. 더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윤미향이 국회의원 가는 거에 대한 배신감 느끼는 건 넌 진짜 이해 안 되거든요. 제가 그거 납득 못한다고 그쵸, 했다가 그것 오늘 하루 때문이죠. 종일.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돼서 오히려 제도권 내에서 뭔가 할 일이 더 많아지는 상황. 네. 그러니까 정의원 활동, 정대협 활동을 확장시키는 개념인데 마치 혼자 출세를 위해서 가버리고 배반하고 가고. 정의원은 남겨졌다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는 누가 만들어낸 논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논리는 저는 혹시 누군가 주변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할머니하고 그 윤미향 당선인하고는 30년을 같이 한 30년의 세월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 가서 의정활동을 잘하면 이용수 할머니가 더 빛나실 것 같아요. 예, 더 존경받고 더 빛나시고 더 존중받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두 분이 더 협력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취지는 바로 요거였어요. 할머니도 젊으시면 국회 들어가시면 정말 일을 하실 텐데 그 윤미향 당선인과 함께
저 국회 가면 할 일이 진짜 많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지 그 부분이 납득이 잘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인.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나라의 수구보 세력과 민주 세력의 차이 같은 것도 난 느껴지거든요. 뭐냐면은 어떤 시대적 소명이랄까요? 네. 사명의식 갖고 국회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하겠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 박주민 의원 같은 사람들. 내가 무슨 권력을 잡겠다는 차원보다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뭐 약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 김용민 당선자도요. 네. 우리 동네에 제 지역구 넘겨받은 그 밖에서 검찰 개혁도 하고 막 여러 일을 해보니까 자꾸 한계에 부딪히더래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서 이걸 내가 법과 제도를 확실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이탄희, 그래야 김남국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 수구 보수 세력은 이걸 이해 못한다? 국회의원에 들어가면 권력이 생기고 그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이용수 할머니 워딩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정대협, 그러니까 정의원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권력을 잡고 우리는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좀 가까운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할머니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미향 당선인은요, 이번이 아니라 늘 비례대표를 선정할 때마다 물망에 오른 분이세요. 네. 그만큼 이분을 인정하고 있어요. 정치권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그분이 한 길을 쭉 오면서 이룬 업적에 대해서 다들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990년대에 정신대 대책협의회가 떴잖아요. 네. 그때 간사로 시작했는데 진짜 그 정대협이 열심히 일해서 93년에 위안부 할머니들 생활지원법을 만들어요. 3년 만에. 얼마나 했으면 3년 만에 법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봐요. 누군가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네. 그 단체는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정의원이 관련한,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관련한 오종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국회에 들여보냈는데 네. 너는 출세하고 정의원 버리고 가냐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비난인데 할머니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까? 전 이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원연 활동하고 방송위원회 들어갔다가 국회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민원연에서 신문법 개정 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방송법이랑. 그런데 그거를 언론단체가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잡아서 입법화하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우리만큼 언론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민원연만큼. 그래서 그거를 막 부탁하러 다니고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국회 들어가서 그냥 이거는 제가 개념이 있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민원연하고 언개련하고 단체들하고 의논해서 법을 같이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래서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숫자만 딱 오면 대표 발의해서 그렇죠. 통과시키고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너무 편했고 그러니까 시민단체들도 그랬어요. 제가 있으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필요한 거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채널A 그 주주 구성 문제 이런 것도 시민단체랑 같이 폭로하고 같이 고발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지금이라도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 가면 할머니가 하실 일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위안부 문제 그 해결도 더 빨라집니다. 저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박따박. 제가 솔직히 충격을 먹었던 거는 할머니가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새누리. 2012년이니까 새누리. 공천 신청했다는 이야기에 손질하신 건가? 민주통합당 공천 신청했어요. 네. 둘 다 했다면서요. 떨어지고 또 이쪽 하셨다면서요. 새누리는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팩트 체크들을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한 곽상도 같은 자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오히려 방해에 가까운 짓들을 하다가 기회는 찬스다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도와주진 않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 네. 오늘 그 김어준 총수가 그랬었죠. 이게 그 할머니 기자회견문이 할머니가 쓴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90대 할머니의 글은 아니다. 말은 아니다. 이렇게. 네. 근데 실제로 오늘 그것이 논란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 수양딸이라는 사람이 내가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시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문을 7, 8명이 공동 작업했다. 그 7, 8명이 누구예요?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좀 커밍아웃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곽상도 같은 자들이나 또는 그 최용상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이해 득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끼어들면 모든 건 다 손상이 되는 과정이라고 봐요. 이게 만약에 거꾸로였다면 이제 끝났죠, 이 사안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 쪽이다 보니 이게 언론 지형이 미래통합당 쪽 이상하게 좀 봐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용상 님도 이제 더 이상 민주당에 대해서 좀 그 안 좋은 마음을 푸셨으면 좋겠는 게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 공당인데요. 새누리당에서 중요한 활동을 하신 분을 비례대표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그 더불어시민당도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과거 뭐 하신 분을 더불어시민당에서 어떻게 공천하겠습니까? 네. 비례대표로. 예, 이거는 좀 감안하셔서 이제 좀 마음 푸시죠. 뭐. 그러니까 7, 8명이 공동 작업했다. 그러면 이게 최영수 할머니의 글이고 이야기인 거예요? 난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하고 싶은 뉘앙스나 논조는 되게 많을 텐데 예를 들면 7, 8명이나 붙어가지고 이 작업을 기자회견문을 쓰는 작업을 하는데 대충 글을 읽어주고 마음에 드십니까 하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할머니 마음에 안 드는 글을 썼겠어요? 근데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남의 생각들이 할머니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더 배타적인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그걸 김호준 총수가 지적을 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더 부드럽게 쓸 수도 있고 더 덜 부드럽게 쓸 수도 있었을 글을 네. 타인이 써준 글을 읽는 것은 최용수 할머니 생각이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냥 할머니가 그렇게 울부짖으시니까 가슴이 아프죠. 우리가 다. 그런데 또 윤미향 전 대표나 정의연 활동가들은 정말 고생하면서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생활지원법 통과도 저거 쉽게 해낼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그 이후에 그 법을 조금씩 개선해오는 활동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아시아 차원의 문제로 세계적인 여성 인권 평화 운동으로 끌어올려서 사실 소녀상이 전 세계에 건립되고 있는 이 업적, 이게 8명이 이 일을 다 했어요, 푸나님.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부정하시는 듯한 느낌? 이것 때문에 또 가슴이 아파서 예. 오늘 오후부터는 그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 수요 집회에 갔던 사람들,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조금 깊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글을 올리잖아요. 예. 예를 들면 밥 한 끼 안 사줬다. 이게 막 돌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집회 끝나고 같이 밥 먹은 사진 올리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날 할머니가 저에게 같이 밥 먹고 가라고 잡으셨잖아요. 이렇게. 저쪽이 노리는 것은 첫 번째 오늘 같은 경우는 막 그 보도 하나 보니까 이우연 있잖아요. 일본에서 자금 지원 받아서 뭐 위안부는 없었다 강연단님 바로 그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소녀상은 흉물이다 치워라라고 지금 이제 물 만난 거죠. 저쪽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리고 뭐 그 이영훈 이런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기회는 이때다라고 지금 소녀상 철거하고 위안부는 역사적으로 없었다. 쉽게 표현하면 창녀였다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하더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미래통합당은 그런 분들과 친했어요. 예. 그런 미래통합당이 지금 이용수 할머니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 그 부분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그 윤미향 당선자의 난 의원직 사퇴라고 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의연 해체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네. 일단 윤미향 당선자 입장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곤욕스럽겠지만 당장 사퇴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는 검찰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정의연이 해체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미향 당선인은 힘들겠지만 그 결백하다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전 믿어요 그걸. 그런데 지금 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강한 리더의 징크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안부 관련된 단체가 5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각종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중에 정의연이 가장 원칙적인 일본에 대하여 그런 입장을 취해 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2015년에 그 박근혜 정부의 그 말도 안 되는 합의 10억엔 보상 최종적이면 불가역적인 합의 이 건도 정의연이 국민의 뜻을 받아 가장 원칙적으로 반대했고 나머지 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흐름은 윤미향 전 대표의 국회의원 사퇴뿐만 아니라 정의연 해체 주장이 나온다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위안부 운동의 가장 원칙적인 단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일본에 대해서 다소 유연하고 유화적인 그런 단체들이 중심에 서요. 그리고 일본한테 면죄부를 줄 거고. 그러면 가장 곤란한 게 문재인 정부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가장 전향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역대적으로 문재인 정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주체가 사라져버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네. 문제는 의원직 사퇴하는 순간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직 유지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진실을 밝히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순간 그냥 그 횡령범 피의자 같은 질질 끌려다닌다니까요. 예. 검찰에 이용되기 딱 좋습니다. 기다리시고요. 아무튼 여러분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지금도 보면 민주당의 일부 분들이 정치인분들이 이렇게 이제 기계적 중립을 넘어서 가지고 뭔가 확실하게 지금 뭐 입장 표명, 거치 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정치 반대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그 화면 한번 띄워줘봐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할 때는 요런 식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긴가민가 할 때 내용을 어떻게 청정할까?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기다린다. 민주당 정치인들도요, 잘 모르는 상황이면 침묵으로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 내 전문 분야가 아닌 경우 좀 더 기다린다. 모르면. 그다음에 존경하는 분들의 생각을 들어본다. 조중동과 반대로 생각한다. 미래통합당과 반대로 생각한다. 그러면 큰 실수는 하지 않는다. 내 경험에. 저게 중요하네요. 큰 실수는 하지 않는다. 우리 김구수 선생님은 진짜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굉장히 명확하게 이렇게 써주셨네요. 참. 자, 어쨌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대한민국에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천사로 보였던 사람을 악마화 시키는데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 같은데 보면은 막 어떤 무슨 아빠가 뭐 정말 착한 아빠인 것처럼 모금했는데 알고 봤더니 악마였다 이런 식의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몇 가지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만들고 싶어하는 대중 심리가 있는 것 같다. 반전효과에 대한 일종의 과학적 성향이라는 게 있는 거죠. 저 사람 천사인 척 하더니 악마였네, 막 두들겨 펴고 마녀였네, 죽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언론에 의해서 그게 가속화되는 거고, 저는 지금 윤미향 당선인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그게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 그리고 가족도 못 돌보고 그런 노동을 합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건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저는 민원연 활동할 때 그렇게 많은 일이 있고 조선일보와 싸우는 일이 보통 일이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행복했어요. 뿌듯했고.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언론 보도가 우리의 가치관에 암을 주기 때문에 나는 이 가치관에 암이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사람이다. 가치관에 암이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우리는 활동을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윤미향 전 대표가 한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요. 그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슈로 끌어올린 그 과정에서 정의연과 윤미향의 역할, 그리고 후원해 주신 시민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거든요. 그거 하시면서 몸은 힘들어도 뿌듯하고 행복하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극복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조중동이나 미래통합당 이런 부류가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그게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데 진정성이 전 없다고 봅니다. 반대해오던 자들이 저렇게 공격을 하니 실제로 목적은 정의연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